안녕하세요, 송지혜입니다. 오늘은 배달 창업 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. 첫째,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배달 상권에 대한 인구 밀집도를 알아야 된다. 이 얘기는 과연 오피스와 주거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. 근데 대부분 그런 거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. 만약에 배달 준비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배달 상권 안에 인구 밀도가 얼마 정도 있는지 제가 아시려면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어요.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라고 검색을 치시면요. 그에 따른 구역별로의 세대 인구 밀집도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지도상의 배달 구역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. 이 숫자상의 데이터를 보시고 나면 지도상으로 구역이랑 같이 오피스와 주거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가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. 그게 첫 번째로 해 보셔야 될 일이에요. 두 번째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배달 구역 안에서의 점포 위치예요. 과연 내가 이 구역 안에서 위치를 어디에다가 잡을 것이냐. 특히 지금 이 배달 어플들이 이제는 위치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배달 점포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인구 밀집도에 제일 중앙을 찍으시는 게 배달 구역 안에, 배달 동선 안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거.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점포는 2층보다는 1층으로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내 직원을 가지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임대료가 싸다고 2, 3층으로 많이 올라가시면 배달 대행을 쓰시게 되면 이 배달 기사님들이 그 콜을 잡지를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매장 점포의 위치도 사실 이제 더 이상은 지하나 2, 3층으로 올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1층에 올라서 오히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. 그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. 그 다음 세 번째. 그 구역 안에서의 배달 대행 회사의 역량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. 왜냐면 그 구역 안에서 배달 대행 회사들이 되게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과연 이 배달 대행이 내 콜을 잘 받을 수 있는지, 배달 기사님들이 얼만큼 있는지, 그리고 배달 콜을 받는 데까지 몇 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, 기본 그 소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그리고 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, 그 콜 비용에 따라서 과연 내가 이거를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. 아무리 배달 대행 회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콜을 다 못 쳐내는 회사가 많아요. 처음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 컴퓨터상에 오류가 많이 뜨거나 아니면 배달 콜을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. 우리 매장에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여러 업체랑 미팅을 하다 보면 그 기준에 그 기사님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. 그걸 한번 꼭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저희는 사실 생각대로를 쓰거든요. 근데 이게 그 구역마다 잘하는 대행이 따로 있어요. 생각대로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서는 뭐 불응이 더 잘 빠지는 데가 있고 어떤 구역은 뭐 생각대로가 빠지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구역 안에서 어디 회사가 제일 잘하는지 잘 빠지는지는 체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. 그게 세 번째입니다. 네 번째, 다음은 과연 이 구역이 경쟁이 치열한가? 과연 내가 원하는 이 아이템이 많은 아이템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. 이 치열한 경쟁 안에서 내가 저 브랜드를 분명히 이길 수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. 무턱대고 내가 나 만약에 김치찌개를 할래 했는데 더 그 구역 안에서 잘 나가는 김치찌개가 있어. 그러면 내가 저들과 정말 다른 차별화를 두지 않는 이상은 게임 승산이 안 된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한 브랜드들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 점포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가운데다가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과연 내가 점포를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배달 구역까지의 배달 동선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정도는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배달 창업하시기 전에 내가 실질적으로 얼만큼 걸리는지 차로, 도보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골목을 통해서 배달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직접 운영하실 때 점표를 잡는다고 하죠. 매장 그 주소지에 맞춰서 배달 기사님들한테 보내시잖아요.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는 꼭
창업하실 때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, 일반 로드샵도 특히나 유동인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1등급 상권에 들어가야 장사가 잘 되고, 뭐 골목 상권은 좀 어려움이 있고,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, 사실 배달 자체도 배달 구역, 배달 상권 안에 우선순위가 있어요. 말 그대로. 어디 구역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될 거고, 어디 구역은 B급이고, 이런 구역이라는 상권이 있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 밀집도도 있지만 그 안에 소비하는 소비 수준에 따라서 내가 정하는 이 메뉴 가격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가 나눠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달 구역이라고 보셔야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강남에서 하든 뭐 강북에서 하든 이 구역 안에서도 1등급 상권이 있고 2등급, 3등급 상권이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볼 줄 아시면 내가 어느 등급에서 얼마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서 사실 배달 상권, 말 그대로 배달 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배달 구역을 어느 정도 공부를 더 많이 해보시고 현장도 많이 보시고 나서 그 다음 2번째, 3번째, 4번째를 검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. 근데 제가 강남에서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. 진짜 치열한 경쟁 지역이라는 거. 그리고 2번째는 이 배달 구역, 이 상권 안에 정말 많은 인구 밀집도가 있다라는 거. 또 저희 점포는 1층에 있습니다. 그리고 배달 동선이나 시간은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저도 같이 배달을 나갔어요. 배달을 나가서 과연 이 구역 안에 몇 분 정도 소요가 되고, 그리고 과연 차가 얼마나 막히고 손님까지 가는 이 거리 시간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는지 직접 배달을 해봤다라는 거. 그리고 또 하나, 배달 대행 역량이라는 거는 사실 그 배달업체를 여러 개를 처음에 미팅하면서 생각대로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지점장분이 너무 친절하셨던 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노하우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. 이 구역 안에서 지역 내의 노하우를.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어느 섹터가 배달 호출이 많은지에 대한 게 처음부터 미팅을 할 때 그런 노하우가 너무 신뢰가 가서 사실 저는 그걸 믿고 지금 진행을 한 거거든요.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후회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체크업을 하시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